한 달 전에 썼는데 이제서야 하게 됩니다. 2030은 왜 국힘당을 지지하게 되었나? 여기에 대해서 글을 써보았습니다. 저는 올해 82년생으로 부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아직 만으로 이 선거를 하기 때문에 2030에 포함된 MZ세대입니다. 저는 국힘당을 혐오합니다. 제가 국힘당을 혐오하는 이유는 거시적으로는 남북통일로 인한 국력 상승을 막는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그제서야 영국, 일본의 고개 정도 슬쩍 들 정도의 크기가 됩니다. 마주까지 포함하면 경제 영토는 영국, 일본은 능가하리라 생각합니다. 또 저출산으로 일본은 2천만 명의 이민자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보다 더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는 젊은 북한이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내 외국인 노동자는 300만 명으로 30조 가량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고령자를 보호하는 요양보호사나 원양어선을 타거나 건설 노동자, 농촌 노동자, 대한민국 국민이 잘 하지 않는 3D 업종에 종사자들이 많습니다. 결국 통일되면은 돈 없는 북한 주민들은 남한의 돈에 의해 남한은 고용주, 북한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고용원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결국 300만의 외국인 노동자가 필요 없어지게 되고 30조나 되는 외화 유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돈이 국내에서 돌면은 결국 다시 세금으로 거치고 국가는 성장하게 됩니다. 또 국가는 부유하게 되겠죠. 다만 초기에는 어느 정도 부작용이 있겠죠. 당연히 영국을 보았듯이 일자리 없는 게 전부 다 북한 탓을 하겠죠. 지금 영국이 일자리가 없었다고 적어도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일자리가 없다고 블랙시트에 탈퇴했습니다. 남한의 젊은이들은 3D 업종에 일을 하지 않을 거면서도 북한의 주민들이 3D 업종에 취업을 한 거 보고 일자리를 뺏겼다고 불만을 토로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블랙시트로 일자리를 늘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빠져버린 공백으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럭 운전수들이 급감해서 물류 대란이 일어나 1년이라는 경력을 폐지하는 환경까지 왔습니다. 또 영국인은 스스로 유럽을 진출하는 길을 스스로 막았습니다. 우리나라 국힘당이 그렇습니다. 최저 시급을 외국에만 차등 지급하자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나가서 돈 벌어서 차등 임금을 당하면 과연 우리나라 그들 나라에게 항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못 보는 사람들입니다. 또 대기업들이 노동력이 싼 북한 노동자만 상을 꾸면 남한 노동자는 더더욱 취업난이 일어날 거로 생각합니다. 반대급으로 북한 노동자를 이용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 그리고 북한 지역을 행정하는 공무원들이 또 많이 늘어나겠죠. 공무는 결국은 경제력이 뒷받침돼야 가능합니다. 이재명처럼 그런 초등학교밖에 안 나와서 대학교 가고 그다음 변호사 되는 그런 확률은 정말 기적 같은 일입니다. 결국에는 평범한 보편적으로는 돈이 있어야지 공부도 잘합니다. 사회 지도층이라 해야 되나? 지배층이라고 해야 되나? 남한은 지배층 구조, 북한은 피지배층 구조로 최소 30년은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북한 모두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큰 게 바로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체제 통일은 어렵겠지만 교류하고 북한 주민들이 민주주의 직접 투표권을 행사하는 그날이 오면은
김정은 체제는 자연적으로 붕괴하리라 생각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총한방 안 쏘고 남한 주도의 통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구 문제도 한 방이 해결되고 말이죠. 그렇기에 반통일 세력, 반평화 세력, 핵무장해서 아직도 냉전을 유지하라는 이 국진당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핵이 있으면 좋습니다. 우리 경제는 강대국이고 강대국이나 영토 인구가 작기 때문에 핵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핵 보유 동시에 북한 경제 따라가야 됩니다. 핵은 통일하고 국력이 신장되었을 때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이제 제가 생각한 2030은 왜 국진당과 홍준표에게 윤석열에게 지지하는가 그 의문을 풀어볼까 합니다. 저는 문재인의 민주주의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눈부신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북유럽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전 세계의 한 3, 4위 안에 드는 그런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로부터 권력을 진자가 권력을 휘두르지 않으면 그 밑에 망둥이 꼴뚜기 미꾸라지들이 날뛴다고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검찰과 사법부입니다. 인간도 동물입니다. 원초적으로 강자 앞에 약하게 되고 강자 밑에서 보호받고 싶어 합니다. 문재인 5년간 강자는 검찰과 언론, 사법부, 국진당이었습니다. 바로 꼴뚜기 망두기가 뛰는 격이죠. 대표적인 얘기는 바로 조국 사건입니다. 최소한의 지식과 상식이 존재하는 국민이라면 조국 사투리를 완전히 깨달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문재인이고 문재인이 가장 아끼는 조국은 법무부 장관입니다. 가장 막강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봉사상 하나로 집안이 풍지박살 났습니다. 2030은 학력 수준이 높습니다. 그렇기에 봉사상 따위로 4년 이런 불합리한 사항을 절대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봉사시간 10시간이라 치면은 10시간 다 깍깍 채워서 인지 막는 사례가 대한민국 국민 중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고등학생이 할 수 있는 봉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잘못된 경우 전부 다 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앉아서 책을 보거나 대충 시간 때우고 그냥 사회가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10시간 정도 채워야 된다면 한 7시간만 하면은 그냥 대충 10시간 써주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길거리 휴지, 담배꽁초 줍는 등 이게 바로 고등학교 봉사 수준 아니겠습니까? 또 그렇게 해야 마땅합니다. 왜 무임금이니까요. 고강도로 봉사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무슨 또 고강도의 봉사를 시키겠습니까? 저는 이게 2030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걸리면 4년 다 잠재적 범죄자가 된 것입니다. 저도 봉사를 했는지 아니 기억은 안 나지만은 봉사상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봉사상 하나 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력서 쓸 때 한 번도 써본 적은 없습니다. 학교 갈 때도 써본 적도 없고. 하여간 저는 그렇습니다. 나와 상관없을 때는 불합리한 재판 법에 한가하지만 나도 자칫 잘못하면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강박이 들어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최고 권력자 대통령은 자신의 수족이 잘려나가는데도 가만히 보고만 있었습니다. 문재인의 심정이야 뼈를 깎는 심정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미안함에 죽을 때까지 가능성의 응어리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문재인은 그 정도 인품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의리라고는 단 1%치도 없습니다. 국진당을 보십시오. 자기 식구가 범죄가 없는 것처럼 하고 실드가 안 되면 조용히 탈당시키지 않습니까? 70억 박덕흠, 50억 곽상도, 세종땅 윤희숙, 그리고 23억 주호영,
3천만 원으로 650억을 만든 김기현. 친북으로 일관하는 언론. 얼마나 화려합니까? 강자 즉 최고의 권력자는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이제는 검찰과 사법부, 언론, 국진당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편을 들면은 고소고발도 안 당합니다. 또 정말 잘해줍니다. 단 하나의 예로 진중권은 진보능객일 때 맨날 고소고발로 검찰에 불러다녔습니다. 그런데 보수능객으로 가고부터는 얼마나 살기 좋아졌습니까? 헛소리 해도 대석투표를 해주고 고소고발 안 당하고 돈 잘 벌고 이만큼 좋을 수가 있나 싶습니다. 이것이 정의가 돼버린 지난 5년입니다. 대장동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단권일에 어느 누가 어느 지자체가 5천원 넘는 돈을 환수해서 시민에게 돌려준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이 이재명의 최대의 치적이고 이거 하나만으로 그 능력 인정받아야 될 사건인데 치적 위대한 업적을 범죄자로 탈바꿈시키는 게 언론과 국진당입니다. 어느 누가 힘든 일을 하려 하겠습니까? 누가 힘든 길을 가려고 하겠습니까? 같은 편을 들면은 스트레스도 안 받고 마음껏 욕도 할 수 있고 어떤 제재도 안 받고 완전한 민주주의를 누릴 수 있는데 누가 힘든 일, 어려운 길, 힘든 일을 하겠습니까? 반대로 국진당 언론을 비판하는 민주개혁 세력은 독재 시대보다 더한 탄압과 억압을 받는 아련한 시대를 만든 게 문재인과 민주당이라는 겁니다. 민주 진보 유튜버들이 전부 다 지금 탄압받고 있지 않습니까? 다 고소고발 들어가고 제재받고 전부 다 노란딱지 받고 돈 한 푼 못 벌고 있습니다. 왜 노무현 때 그렇게 당했으면서 아직도 저들을 사람 취급하는 겁니까? 물대포 쏘고 강력한 고소고발 단체 만들어서 똑같이 고소고발하고 오세훈이 TBS 예산을 삭감하듯이 정부 광고비 1조 원을 조중동에 들어간 걸 다 없애쁘고 왜 저들이 해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그런 저들만의 치해 복권지대를 만들었냐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봉사상으로 4년을 살아야 하고 드루킹을 만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징역을 가야 되고 드루킹 강연에서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자살을 해야 되는 겁니까? 특히 20대들은 강자를 좋아합니다. 나도 강자가 되고 싶고 될 수 있다는 확신감과 자신감이 충만한 나이기 때문입니다. 20대에서 이런 꿈이 없다면 그건 20대가 아닙니다. 이놈이나 저놈이나 똑같다 생각할 때 당연히 스트레스 안 받고 상대 진영을 욕해도 나한테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국진당을 지지하는 게 꽃길 아닙니까? 스톡홀름 증후군이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항을 해보다가 안 되면은 강자에게 동화되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조국 사태 이후 180석이라는 막강한 의석을 국민들이 밀어줬습니다. 그 결과는 언론, 검찰, 국진당이 마치 200석을 얻는 것과 마냥 힘을 내는 상황이 왔습니다. 180석을 얻은 오히려 민주당은 더더욱 120석보다 더한 수세에 몰리고 초라함만 보여줬습니다. 오히려 120대가 일을 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년 후 지금 국민의 입장에서는 좌절과 상실, 정치에 대한 기대를 저버리는 현상이 오고 있습니다. 더 나아 2030은 집단전 스톡홀름의 증상에 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강자에게 동화되는 그런 증상 말이죠. 그게 바로 지금 문재인이 만들었던 이 아이러니한 시대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대한 분노가 있습니다. 20살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수학여행하고 친구와 추억, 특히 자아가 형성된 중고등학교 시대를 집에만 있었습니다.
지금 또 계속 그렇게 가고 있죠. 친구와 운동도 하고 같이 웃고 게임도 하고 공부도 하고 옆반 여자 그다음에 옆 학교 남자 이성 이야기도 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자아가 형성되는 옳고 그름이 판단되고 도덕적 관념, 측은지심, 인간애 등등 형성돼야 할 시기를 완전 놓쳤습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요즘 20대들은 분노장애성 범죄를 볼 때 지난 3년이 20대를 이렇게 만들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가 이 정부 탓은 아니지만 전염병이 장기화되어 그 불만이 정부를 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 피 끓는 20대들은 더 할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인간관계를 겪으며 자연스럽게 사회 진출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20대들은 인내심과 측은심, 도덕 윤리 같은 걸 미완성할 수 없는 환경이 바로 이 코로나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성보다는 사회에 대한 불만이 이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발 코로나로 온 그런 환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더더욱 취업하기도 어렵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이명박의 일베라고 생각합니다. 일베 용어와 일베 커뮤니티는 분명 잘못된 생각이라는 걸 저는 일베 하는 사람들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이드가 인간의 잠재된 무의식 속에는 살인, 강간 같은 끔찍하고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생각 같은 걸 프로이드는 무의식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무의식이 이 꿈에서 나타나는 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꿈에서는 내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그 모든 게 일어나는 게 바로 꿈에 대한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무의식에서 잠재된 생각이라고 이 프로이드는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일베라는 놀이터가 생기고 나서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며 연대의식이 생겨난 것입니다. 감히 입 밖에 낼 수 없는 생각들을 공유하고 웃고 즐기며 만족감? 이 스트레스를 푸는 그런 공간이 이명박이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 본유의 태초의 야만 시대의 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간사가 5천년 정도 됩니다. 근데 인간사가 오면서 이념을 갖춘 게 이 공자 시대,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부터 인간의 윤리라는 게 생기고, 인간성이란 게 이제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이런 윤리, 그런 거 아예 없었습니다. 어쨌든, 야만의 시대를 인간답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온 철학들이 바로 이 방금 이야기했던 이런 것들입니다. 이 바로 규범입니다. 규범. 일베는 이런 원칙적인 자극심을 자극해서 감히 내뱉지 못한 말들을 아무 죄 없이 걷게 만든 게 이 사회학 같은 일베 사이트입니다. 노무현을 비하한다든지 세월을 비하한다든지. 왜냐하면 노무현을 좋아하는 사람, 이 세월호가 불쌍하다고 여기는 사람, 이 사람들을 약 올리면서 분노하게끔 해서 거기에 대한 쾌감을 누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합니다. 남을 약 올릴 때의 그런 쾌감. 세월호의 아이들을 오뎅이라고 비유하고 그 의미는 글로 옮기지는 못하겠습니다. 일베는 이런 2030이 도덕적 해이함을 파고들고 그들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또 소속에서 이탈됨을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경상도는 국진당, 전라도는 민주당, 주위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어울립니다. 내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들면 다수에게 노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노라고 하는 게. 왜냐하면 따돌림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죠. 자표라고 하나
한 사람이 먹잇감이 나타나면은 집단적으로 괴롭힙니다. 인간의 잔혹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초적인 인간의 심리를 이용한 게 바로 이명박의 일베 사이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진당을 욕하면 고소 고발이 시달리지만 민주주의령을 욕하면은 민주주의란 장마에 갇혀 민주주의령은 고소 고발을 할 수 없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기 때문에 일베가 사회의 악을 알면서도 지금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남자들이 이대남이 뭉칠 수 있는 원동력이 바로 일베 발원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20대 모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국힘당을 지지하는 그 20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또 선진국에 비해 여성의 사회 진출이 낮은 편입니다. 그런데 2030만 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년간 군대를 가서 머리를 썩어서 돌아왔는데 여자들은 2년간 자기개발하고 사회 진출하고 반면 남자는 2년 늦게 경쟁력도 떨어지고 양질의 일자리, 특히 선망의 직장, 대기업 공무원, 들어가기 그만큼 더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여자에 비해서. 양질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경쟁력은 격화되고 도태되는 건 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소 군 가산점이나 집 살 때 또 군 가산점을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2년간 그렇게 희생을 했으면 국가가 보상해 줘야죠. 여성가족부가 존재함으로써 이런 불만들이 이 여성가족부 쪽으로 전부 다 옮겨진 거라고 봅니다. 왜 우리가 더 불합리한데 뭐 여자만 우대하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에 대한 불만이 중호심 보수심이 바뀌고 그걸 잘 파고든 이준석이가 30살까지는 모르겠으나 20세 사이는 아이돌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준석의 현상으로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2030이 부동산 때문에 민주주의를 돌렸다는데 틀린 말은 아닙니다. 지금 2030은 부모보다 가난한 세대입니다. 부모 도움 없이 내 집 마련하는 것은 진짜 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직장을 얻고 사회에 자리를 잡는 시간도 주지 않는 채 집값 상승을 한다면 허탈감만 안겨줬다고 생각합니다. 그 분노 지점을 찾는데 그게 바로 집권 여당과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나 잘 살고 싶고 사회에서 인정받고 싶고 강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바로 메슬로우의 이 인간의 욕구 5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단계, 2단계, 이제 3단계, 4단계 올라가야 되는데 돈이 있고 사회적 직장도 갖추고 어느 정도 있어야 최소 집, 차 이거는 그 인간의 그 뭐라 해야 될까 이 주거 1단계에 속하는 거 아닙니까? 1단계. 근데 이거를 갖추기도 전에 너무 안드로메다처럼 멀리 가뻗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이. 그러면은 내가 이래서는 도저히 메슬로우의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올라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동산 상승이 2030에 준 그런 이 분노는 대단하다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민주당의 무능함. 일본과 아까 했던 같은 맥락인데요.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국진당은 지지다. 그리고 국진당 언론, 포탈, 재벌, 사법부에 대한 무한한 자유를 누리게 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혹은 민주주의를 지지하면서 국진당 언론, 포탈, 재벌에 비판을 가하며 가혹하게 탄압을 받습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나서서 이들을 보호하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원하는 자들은 힘겹게 싸우고 힘들게 살지만 독재 세력을 옹호하는 자는 역설적으로 무한한 자유와 민주주의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집단이 언론입니다. 언론의 자유도는 아시아 1위입니다. 이명박에 비해서는 거의 뭐 10단계 정도 상승하는 수치죠. 그러나 신뢰도는 꼴등입니다.
검찰도 언론도 이런 역대 이런 적이 있었나 할 정도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조금만 비판을 가하면 사법부는 가혹하게 형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니 저 같아도 국힘당을 지지하고 민주당을 욕할 것입니다. 왜냐? 국힘당을 지지하면 무한한 자유가 보장되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이 사라진다면요, 중국 공산당이나 일본의 자민당처럼 국민들은 다시 독재의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박근혜를 탄핵했고 민주당에게 개헌 빼고 다 할 수 있는 권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국힘당에 발목 잡히지 말고 합법적으로 압도적으로 국민의 삶을 더 낫게 해달라는 희망적인 요청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주의의 성장으로 한국 경제는 세계 9위, 무역 수지는 역대 최대 흑자, 그리고 무역 거래는 세계 8위입니다. 그리고 G7에 2년 연속 초청되었고 반도체 주력에서 수출량은 그대로인데 비중은 반이나 낮췄습니다. 그만큼 그동안 없던 종목이 4위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그것이 대표적인 게 농산물입니다. 위생 관련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싸대도 중국 농산물 안 사먹습니다. 농산물은 휴지 같은 부분이 말 그대로 선진국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위생 관련 부분은 이 선진국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산물과 위생 관련 품목이 잘 팔리는 겁니다. 그게 17위, 18위였다가 갑자기 4위까지 올라간 그 비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내수주증은 말 그대로 개판입니다. 1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